여러분은 혹시 주식 앱을 하루에 몇 번이나 열어보시나요? 업무 중에 화장실 가서 몰래 차트 보고 가슴 졸인 적 있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저도 예전에는 소위 말하는 가치 투자를 해보겠다고 밤새 재무제표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직장인이 기업의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더라고요. 수천억을 굴리는 전문가들도 틀리는 게 주가인데 우리 같은 개미들은 오죽할까요? 그래서 저는 복잡한 공부를 다 집어치우고 딱 하나의 기준만 세우기로 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방법은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쉽고 강력한 차트 분석법입니다. 최근 상승장에서도 투자자의 절반 가까이가 손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만의 명확한 매매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가가 꿈틀거릴 때 무서워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다 남들 다 돈 벌었다는 소문이 들리는 고점에서야 뒤늦게 올라타죠. 운 좋게 일찍 샀어도 문제입니다. 조금만 올라도 불안해서 홀랑 팔아버리거든요. 그리고 더 오르는 걸 보며 배 아파하다가 결국 산꼭대기에서 다시 삽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언제 팔아야 할지 몰라서 수익을 다 반납하는 경우입니다. 예전에 이만큼 수익이었는데 하는 미련 때문에 하락장에서도 탈출을 못하죠. 결국 개미들은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똑같이 손실을 보는 구조에 갇혀 있습니다. 이 지옥 같은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나만의 선이 필요합니다. 차트 투자가 단타형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기 투자와 직장인 투자에 더 최적화된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루틴은 바로 월봉 종가 매매입니다. 말 그대로 한 달에 딱 한 번, 월말 장마감 직전에만 차트를 보는 겁니다. 평소에는 본업에 충실하고 월말에 단 1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차트는 적게 볼수록 좋고 매매는 안 할수록 돈을 번다는 격언이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 하나의 기준선은 월봉 12평선입니다. 12평선은 지난 10개월 동안 투자자들의 평균 매수 가격을 의미합니다. 즉, 지난 10개월간 이 주식을 산 사람들의 집단 심리가 녹아있는 선이죠. 장기 차트에서 이 선은 매우 강력한 추세선의 역할을 합니다. 주가가 이 선 위에 있다는 건 현재 상승 기류를 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 선 아래로 떨어졌다면 이미 추세가 꺾였다는 강력한 신호죠. 이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선 위로 올라오면 사고, 아래로 내려가면 파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볼까요? 국민주라고 불리는 종목들의 차트를 펼쳐보세요. 대세 상승을 했던 종목들은 놀랍게도 이 봅쉐이스테의 시방이야. 이평선을 깨지 않고 수년간 올라갑니다. 중간에 파동이 생겨서 흔들릴 수는 있지만 기준선만 살아있다면 홀딩하는 거죠. 반대로 12평선이 깨진 뒤에는 무서울 정도로 긴 하락장이 이어집니다.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카카오나 네이버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없었을 겁니다. 물론 이 방법이 100% 완벽한 건 아닙니다. 횡보장에서는 속임수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량주나 추세를 한번 타면 크게 가는 종목에는 이만한 무기가 없습니다. 저는 과거에 주식 스승님께 차트의 본질 5가지를 배웠습니다. 캔들, 거래량, 패턴, 추세, 그리고 이동평균선입니다. 시중에 보조지표가 수백 개나 있지만 그걸 다 공부하다간 머리만 터집니다. 보조지표는 말 그대로 보조일 뿐 돈을 벌어다 주는 직접적인 도구가 아닙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캔들의 모양과 거래량의 의미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캔들은 하루 혹은 한 달 동안의 시가, 종가, 고가, 저가를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빨간색 양봉이 길게 뻗었다면 그만큼 매수세가 강했다는 직관적인 증거죠. 캔들 몇 개가 모여 특정한 모양을 만들면 그걸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이 패턴이 힘을 응축하다가 한 방향으로 터지면 추세가 형성되는 원리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이평선이라는 거대한 흐름 위에서 움직입니다. 이평선 아래에 주가가 있다는 건 대다수의 투자자가 물려있다는 뜻입니다. 원금을 회복하려는 매도세가 강해서 주가가 올라가기 힘든 저항선이 되죠. 하지만 이평선 위로 올라타면 이제는 든든한 지지선으로 바뀝니다. 마치 오징어 게임의 유리 징검다리처럼 선을 밟느냐 안 밟느냐의 싸움입니다. 기준선 위에 있으면 생존이고 선 밑으로 떨어지면 죽는다는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네이버의 과거 차트를 보면 2021년 말에 명확한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월봉 12평선을 하야양 돌파하는 순간 뒤도 돌아보지 말고 팔았어야 합니다. 그 신호를 무시한 결과는 2년 넘게 이어지는 끝없는 하락이었습니다. 카카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만원대에 진입해 11만원대에 나올 기회를 줬죠.
기준선 하나만 지켰어도 수익률 수백 %를 챙기고 안전하게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의 종목이 지금 월봉심 이평선에 매달려 있다면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저는 이걸 저승사자 캔들이라고 부릅니다. 선에 대롱대롱 매달린 장대 음봉을 보는 순간 요단강을 건너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미련을 버리고 저승사자를 피하는 것만이 여러분의 소중한 계좌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내 종목만 보면 될까요? 아닙니다. 시장의 큰 흐름도 읽어야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미국 3대 지수를 반드시 체크합니다. 나스닥, S&P 500, 그리고 다우지수가 전 세계 시장의 대장입니다. 특히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읽기에는 나스닥과 S&P 500이 가장 적합합니다. 전 세계 대장들이 상방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한 뒤에 국장을 봐도 늦지 않습니다. 중국, 일본, 대만 같은 인접 국가들의 지수도 참고하면 금상첨화죠. 시장 사이클이 불황인지 호황인지 아는 것이 종목 선정보다 먼저입니다. 이 차트 분석법은 주식뿐만 아니라 코인, 금, ETF 등 모든 자산에 적용됩니다. 가격이 존재하고 거래가 일어나는 곳이라면 심리가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ETF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기초자산과 ETF 차트를 더블 체크해 보세요. 훨씬 더 높은 확률로 안전한 진입 시점을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제가 제안하는 루틴 2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출근 시간 5분 동안 미국장 요약 브리핑을 듣는 습관을 만드세요. 밤사이 일어난 특이사항이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상상해 보는 겁니다. 둘째, 퇴근 후나 주말에 그날의 상승 종목 상위 100개를 훑어보세요. 어떤 테마에 돈이 쏠렸는지 12평선 위에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찾는 훈련입니다. 이런 반복적인 훈련이 쌓여야 차트를 보는 안목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어려워 보여도 한 달만 해보시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전업 투자에 환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라는 현금 흐름은 투자자에게 엄청난 심리적 안정을 줍니다. 조급함은 투자의 가장 큰 적이며 여유 돈으로 할 때 수익률도 따라옵니다. 이제는 월급만으로 부자가 될 수 없는 시대인 건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부동산은 이미 너무 비싸고 우리가 소액으로 부를 일굴 수단은 주식뿐입니다. 본업에는 최선을 다하시되 재테크라는 강력한 무기를 하나 더 장착하세요. 노동소득과 투자소득이라는 두 개의 트랙을 동시에 굴려야 합니다. 최근 잘 나가는 반도체나 자동차 관련 주들도 영원히 오르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추세가 좋지만 언젠가 올 매도 타이밍을 미리 연습해 두셔야 합니다. 그 타이밍이 언제라고요? 네, 바로 월봉심 이평선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조금만 더 오르면 팔아야지 하는 욕심이 화를 부릅니다. 기계적으로 대응하세요. 선을 밟으면 나간다는 규칙을 칼같이 지켜야 합니다. 제가 설명해드린 방법이 너무 단순해서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진리는 단순한 곳에 있고 돈을 버는 사람들은 기본에 충실합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이 보유한 종목들의 월봉 차트를 한 번씩 열어보세요. 내가 지금 안전한 곳에 있는지 아니면 저승사자 캔들을 마주하고 있는지 말이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줄 알아야 진짜 내 돈이 됩니다. 남의 말 듣고 산 주식은 떨어지면 원망만 남지만 기준 있는 매매는 경험이 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기준선을 세우고 경제적 자유에 가까워지길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